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오후까지 오전 그리고 정오까지는 그래도 서울의 날씨가 약간 포근한 느낌까지 들 정도로 많이 풀렸었는데 오후 들어서 비가 좀 내리다 보니 기온이 다시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항상 겨울에 감기 그리고 추위 조심하시고요. 오늘은 장 마치고 좀 시장을 보고 있는데 핸드폰에 재난 문자가 하나 오더라고요. 또 제주도에서 지진이 발생했다 라고 해서 시간에 대거 이 지진 관련주들이 올라와 있는데, 사실 이런 자연재해 관련된 종목이 내일 시가에 갭을 뜬다 절대로 따라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제껏 시장에 있으면서 경험상 이런 자연재해 이슈로 시가 갭 떠서 좋았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들어가면 무조건 물리는 거기 때문에 아예 이쪽은 그냥 배제하고 내일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제 무심코 이제 저는 항상 장 마감 이후에 뉴스들을 웬만하면 다 체크를 해 보려고 항상 노력을 하는데요. 1.9 정도 규모의 이 군산 앞바다에 어제 이 지진이 발생했다라고 하더군요. 그게 아마 오늘의 지진의 전조 증상이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장이 어제 미국장이 그리고 며칠 전에 나스닥 하락했고 그리고 금일도 시장이 지지부진한 모습은 사실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보다는 FOMC에 대한 이 우려가 시장에 녹아들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오늘 밤부터 내일 밤까지 진행된 FOMC 회의에 대한 우려감, 경계감, 그리고 관망 심리가 최근 시장을 아주 어렵게 그리고 무겁게 만드는 주된 요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고 저도 아는 다 알려진 재료인데 이게 이제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는 불확실성이 있는 재료로 봐야 되겠죠.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세워놓고 보고는 있습니다. 당연히 이번에 발표될 거는 테이퍼링의 강도를 2배 이상 늘리는 선에서 진행이 되며 내년 3월에 테이퍼링을 종료시켜버리는 안이 당연히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횟수 그리고 시기 등등이 나올 텐데 가장 베스트한 시나리오 정도만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가장 베스트한 시나리오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테이퍼링은 당연히 2배로 늘려서 조기에 끝내버리고 금리에 대한 이야기는 함구하는 거죠. 함구. 그냥 함구를 하든지 아니면은 금리 인상에 대한 시기는 그때의 테이퍼링이 종료된 이후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 짓겠다라고만 말을 해준다면 사실 우리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3개월이라는 시간을 벌 수 있는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사 금리 인상을 뭐 언제부터 진행을 하겠다라고 말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만 잘 해주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 코멘트가 뭐냐, 이 공급망의 회복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전체적인 회복이 경기 회복에 대한 신호탄이다. 경기 회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합리적인 것이다. 뭐 등등. 즉 경기 회복에 대한 긍정적 발언이 나온다면 시장은 오히려 금리 인하 때보다도 더욱더 탄력적인 흐름을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과거 10년의 데이터를 우리는 보고 생각을 해 볼 수 있는데요. 2018년도에 12월달 FOMC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금리 인하를 전격적으로 진행을 했죠. 금리 인하를 진행을 하면서 그 경기 침체에 대한 방어를 해야 된다라는 뭐 그런 이슈가 좀 나왔었는데 그 이후로 증시는 어떻게 됐나요? 나스닥 조금 조정받고 올라가긴 했는데 여타 이 국가들 아예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1년 가까이 주식시장이 침체를 거듭했기 때문에, 즉 부단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은 그 당시에 여전히 호황 상황이었지만은 그 외 국가들이 굉장히 또 어려움 보였죠.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이 그때 터졌고요. 모든 걸 암시했던 부분이었지 않나 돌이켜보면 생각을 합니다. 그때를 제외하고 10년 내에서 12월 달이
FOMC 회의에 금리 인상을 했을 때 하락보다는 상승이 더 많았다라는 점을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굉장히 힘든 구간이지만 좀 더 버티고 있으면 분명 반등의 시그널도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시작을 해보죠. 자, 영국 오미크론 첫 사망자 발생 이슈와 중국 오미크론 감염자 확인, 그리고 미국 FOMC에 대한 우려감에 연속적인 시장 조정이 진행이 됐다. 12월 FOMC 이벤트 이후 역사적으로 하락은 10년 내 단 한 차례. 이번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방금 언급을 드렸고요. 오늘 지수 보시다시피 장 초반에 개파락을 그렇게 크게 하지 않았습니다. 전일 나스닥 시장이 마이너스 1.5% 가까운 하락을 보였다면 국내 증시의 개파락의 강도는 좀 크게 나왔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개파락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오후장 밀렸고요. 여기에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중국 이슈도 있겠죠. 중국이 개장 직후에 전일 13위 건설사가 또 부도 위기에 있다라는 이슈로 항생에서 급락을 맞았는데 오늘도 그 회사 사파온가 아무튼 그 회사 오늘도 급락하면서 항생 지수를 끌어내렸고, 그러한 부분에 중국의 오미크론 발생이 중국 증시를 시가부터 좀 끄집어 내린 점이 국내 증시의 하락의 트리거가 되면서 지속적인 우하향 그림을 좀 그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코스닥 보면 오늘 낙폭도 상당히 좀 있죠. 약 1% 가까운 하락이 좀 나왔었고, 코스피도 양 매도가 좀 진행이 되면서 어려움이 좀 있었다라고 좀 해석이 됩니다. 그나마 장 막판에 외국계에서 일부 매수가 들어왔고 선물 매도도 일부 줄여놓은 점이 내일장 한 차례 더 하락이 나오더라도 시장을 돌릴 수 있는 부분이 일부는 나올 수 있지 않나라고 해석을 해보고 싶고요. 자, 시황 더 이어서 들어가 보면 지난주까지 견주하던 수급 흐름에 FOMC를 앞두고 차익 매물, 경계 매물, 그리고 이거에 대한 이 관망세까지 이어지면서 이런 모습이 내일장까지 하루 더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16일 오전에야 알 수 있는 FOMC 회의 결과는 사실 이미 예정되어 있는 악재이나 통상 10년으로 봤을 때 12월 금리 인상 이슈가 지수를 하락시킨 적은 단 한 차례뿐이 없다라는 점은, 즉 반등의 이유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가 안고 다시 올라갈 수 있지 않나. 그리고 또한 이 기관들의 비어있는 포트로 인해서 연말 윈도우 드레싱 진행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산타랠리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라는 관점에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FOMC 우려감에 미국도 테슬라, 엔비디아 등등 최근에 강력한 성장주들의 하락이 좀 깊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국내 게임 2차 전지 메타버스 NFT가 동반 약세를 보였고, 이러한 부분이 해소가 되면 반등을 강하게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겠죠. 미증시 제약 섹터가 전일 화이자의 회사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어디 회사를 인수한다 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제약 바이오 섹터 좀 강한 모습 속에 백신 관련된 섹터들도 강하게 상승이 나왔죠. 거기에 시간 외에 아이진의 원료만 공급이 된다면 2주 내 mRNA 오미크론 백신을 생산 가능하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오늘 장 초반부터 제약바이오의 강세 요인이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혈액감 학회가 진행되고 있는 기간인데 에이베어 바이오도 여기서 전임상 공개를 했었고, 이런 부분이 먼저 사실 움직였었는데, 이 SCM 생명과학과 제넥신의 합작사인 코이뮨의 완전관해 소식이 나오면서 SCM 생명과학이 오전에 빠르게 또 상한가에 들어갔고, 그 이후에 머크의 매드팩토와 머크사가 대장암 임상 3상을 공동 임상한다라는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 과거에 보면은 HLB라든지 신라제닌이라든지 헬렉스믹스라든지 이러한 이 임상에 대한 디자인이라고 하죠. 어떻게 임상을 디자인해서 이 3상을 통과할 것인지에 대한 이 디자인을 짜는데, 사실 이런 부분이
많은 경험이 없는 국내 제약사로서는 한계에 많이 부딪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매드팩토는 그런 부분에서 그냥 머크와 공동 임상을 진행을 한다. 또한 원료의약품 등등을 머크에서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다라는 점이 굉장히 또 긍정적이게 시장에 받아들였죠. 사실 이 글로벌 제약사가 원료 의약품까지 등등까지 다 지원을 해주면서 임상을 공동으로 하는 것은 세계 최초라고 하니 그런 부분이 오늘 매드팩토를 포함한 전체 제약바이오 섹터에 강한 매수세를 불러들였던 이 트리거가 되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월 초에 JP모건 헬스케어가 있죠. 사실 참여기업 ABL 바이오, 네오이미텍, 그리고 뭐 비대면이지만 나이백 뭐 등등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있어요. 올릭스도 있고 등등. 또 그 외 정식 초청은 받지 않았지만 자기가 직접 참여하는 기업들의 이슈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런 과거에 많이 이런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던 회사들 눈여겨보면 되겠죠. 예를 들면 뭐 오스코텍이라든지 뭐 티움바이오라든지, 그리고 NK맥스라든지 완전관해를 만들었던 NK맥스라든지 그런 종목군들, 그리고 최근에 동물 실험에서 또 완전관해가 나왔던 신테카바이오라든지 등등 최근에 좌우지간 상한가를 갔던, 거래가 많이 터졌던 종목군들 위주로 압축을 해서 계속 관심 종목에 놓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ABL 바이오에 대해서 몇 번 언급을 드렸는데 사실 우리 회원님들에게 조금 더 밀리면 매수 포인트를 잡고자 했는데 바로 뭐 오늘 종목군들이 다 쏴주는 바람에 뭘 손을 대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 쪽에. 일단은 매드팩도 오늘 의미 있는 거래량이 나왔다라는 거 정도로 보면서 스케줄을 한번 짜보시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전일 시간 외에 아이진의 2주 내 원료 공급만 되면 오미크론 백신을 생산 가능하다, 확신한다 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는데, 장 초반에 뭐 셀루메드라든지 이언제약, 서린바이오 이쪽 섹터가 시초가부터 강하게 올라가 버렸어요. 저는 아이진을 좀 매매는 하긴 했는데 장 막판에 상한가 따라잡기는 실패를 했습니다. 오후장에 걸어는 놨는데 제 물량이 체결이 안 되면서 조금 물량이 없이 가는데요. 며칠은 지켜봐야 될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워낙 코로나 치료제 등등의 이 한 번 상승이 나왔을 때 바닥권에서 뭐 기본 50%는 기본으로 나와버리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 눌림이 나오는지 정도는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2차전지 관련해서 테슬라와 리비안 두 이 미국 기업의 희비가 엇갈렸는데, 테슬라의 머스크 CEO가 연일 주식을 팔아 치우고 있는 과정 속에 이 비트코인이 또 간밤에 비교적 큰 폭의 하락을 보였죠. 지금 시세는 어떤가 한번 잠시 보죠. 지금도 5,800만원을 회복은 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차트 모양도 약간 어려운 모습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코인 관련 이 테슬라라든지 엔비디아를 큰 폭의 하락을 만들었죠. 그 영향이 국내 2차전지 섹터들까지 큰 폭의 하락이 좀 진행이 됐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 하락이 진정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FOMC의 우려가 일단은 수그러들어야 될 부분이겠죠. 그렇듯 성장주 위주의 종목군들이 많이 힘든 모습이다 정도로 보여지고, 반면에 리비안은 뭐 우려를 했던 리비안 그런 이슈가 있죠. 리비안 루시드 인기 거품만이었다. 올해의 자동차상 석권했다. 또한 20만 대 생산에 대한 준비가 뭐 척척되고 있다. 등등 이슈가 나오면서 에코갭이 지난번에도 상한가 갔더니 이틀 뒤에 또 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일단 대장주의 반등이 제일 세게 진행되는 부분이라 아마 이 내일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이 저항권, 즉 직전 신고가 자리에 터치가 되는 부분이라 더 이상 보지는 말아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네요. 거기까지가 한계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미크론 이슈가 지속되면서 장 초반에 이 원격진로 섹터가 좀 강하게 움직였는데 생각보다 빨리 밀렸어요. 그리고 반등도 주지 않고 좀 밀려서 굉장히 조금
보면서 짜증스러웠던 부분도 있습니다. 비트컴퓨터, 특히 한컴 라이프케어. 사실 어제 종가 베팅을 했던 거는 한컴 라이프케어였고, 오늘 장중에 봤던 건 또 비트컴퓨터였는데, 정말로 요즘 시장 보면서 눌러버릴 때는 정말 반등도 안 주고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밀어버리는구나 라는 생각도 많이 들 정도로 요즘 시장 되게 눌림 매매하기가 너무 좀 버겁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예 거래대가 엄청 터져서 엄청 비싼 구간에서 움직이지 않는 이상은 바닥권에서 가는 종목군들이 좀 어려운 모습을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일단 뭐 매매한 종목군들 한번 봐볼 테고, 자, NFT 부동산 섹터라고 해야 되겠죠. MBT에 대한 이야기는 몇 번 드렸기 때문에 MBT 그리고 핑거, 독도버스죠. 오늘 오전에는 독도버스로 핑거가 좀 움직이더니 오후에는 토지신탁이 좀 움직였습니다. 관련해서 이 위메이드 또한 이 부동산 NFT 회사에 또 투자를 한다라는 이슈까지 있기 때문에 여러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비트코인 막힌 중국, 메타버스 가상 부동산 투기 열풍, 누구나 NFT로 부산 부동산 소액 투자 가능해진다, 중기부 특례 등등 오늘 여러 가지 이 긍정적인 내용들이 좀 나오면서 이런 종목군들이 좀 올랐고요. 그래서 시간 외에 한국토지신탁이라든지 MBT가 좀 강하는데, 이 메타버스 관련해서 내일까지 흐름이 이어지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MBT, 한국토지신탁, 그리고 로봇주, 오늘은 유진 로봇과 휴림 로봇 정도만 반등을 좀 해주고 나머지 로봇 섹터는 전부 밀렸죠. 자, 유진 로봇이 등기과열에 이제 들어갈 예정인데 그 이외에 눌림 정도만 체크하면 될 것 같네요. 시간 외의 종목군들 한 차례만 보면, 보면 이게 전부 다 삼형행텍, 포메탈, 동아지질, KT 서브마린, 또 뭐가 있을까? 오르비텍, 키림, KBI 메탈, 특수건설, 전부 다 지진입니다. 전부 다 지진 관련된 종목군들이 되게 많이 올라왔고요. 최근에 급등했던 이 우순주들 전부 다 밀리는 모습, 그리고 램 테크놀로지 보니까 이 전환사채 5,000원짜리 전환사채가 120만 주가 신규 상장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읽어보니까 지금 5,000원짜리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시간에 만원이죠. 5,000원짜리가 120만 주다. 그럼 굉장히 많은 물량이 나오는 겁니다. 램 테크놀로지 먼저 잠깐 보면, 지난번에 저도 개인적으로 KC를 들어갔다가 굉장히 좀 고생을 했었습니다. 보면 KC를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볼까요? 보면 이때 눌림으로 들어갔었죠. 눌림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이때 전환사채 이슈였어요. 전환사채의 상장 이슈였는데 눌림으로 들어가서 굉장히 좀 고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들어가서 뭐 여기 추가 매수를 해서 뭐 수익으로 잘 마감은 했었는데, 이런 일이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정도 강도로 떨어져 버릴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거예요. 눌림 할 때 그렇게 떨어지면 여기서 사서 제가 이렇게 윗꼬리에서 팔았기 때문에 뭐 어차피 수익으로 나오긴 했는데, 생각보다 하락의 강도가 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종목군들.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 보면 문제가 터졌을 때 뭐 고점 대비 막 40% 떨어지죠. 하한가 출발해서 뭐 이렇게도 또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어제 제가 이런 추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런 추세 만나는지 한번 또 봐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리가 9,000원 정도 되는 자리가 이 지지와 저항이 만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 어저리까지 떨어지는지, 떨어지게 되면 얘도 돈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곱게는 안 죽을 것 같네요. 자, 지수 한번 보고, 종목 보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닥 시장 먼저 좀 보면요. 코스닥 시장
먼저 좀 보면 거래대금이 좀 많이 줄어 있죠. 요 며칠 거래대금이 좀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때 바닥 찍고 거래대금이 계속 줄어드는 모습 속에 오늘 10조 턱걸이로 맞춰놨는데요. 의미 있는 구간임은 틀림없습니다. 이 구간이 의미 있는 구간이면 틀림없는데 985포인트를 저는 일단은 지지 구간으로 생각을 하고 이 자리까지도 밀릴 수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면서 85포인트 대응을 해볼 생각이고요. 여기까지는 뭐 그냥 박스권 흐름으로 가겠지라는 생각을 좀 보고, 코스피는 그냥 단순하게 지수는 박스권을 만들어 놓고 그냥 종목별 이 순환매를 돌리고 또 돌리고 또 돌리고 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주 어려운 시장이죠. 연속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종목군들이 이리 돌렸다 저리 돌렸다 하기 때문에 하루 올렸다 하루 빼고 그런 모습이 좀 시장이 좀 어려운 부분이고, 지수는 제가 볼 때는 그냥 박스권에 가다 놓고 이 상태에서 박스피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과거 이 구간에서 코스피 작살난 다음에 이 박스피가 몇 년을 간지 몰라요. 이런 형태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볼 때 지수를 완벽하게 박살내고 그런 부분이 없이 이미 레벨업을 한 시장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계속 박스권 흐름으로만 지수는 움직일 확률이 높겠다라고 보여지고요. 해외 증시 일단 다우 좀 밀렸는데 얘도 많이 올라서 밀렸다라고 생각이 되고, 오늘 밤 있을 FOMC에 대한 우려감은 충분히 한 번 더 밀릴 수도 있겠죠. 한 번 더, 오늘 밤에 한 번 더 이렇게 밀리더라도 이런 구간에서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으로 저는 해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나스닥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런 자리에서 이 차트가 이런 지지는 깨지라고 있는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밀리고 이런 자리에서 대반등 흐름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나 예상이 되네요. 자, 종목 좀 보죠. 대형주 관점에서 삼성전자는 되게 견조한 모습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급 또한 외국인 매수세 연속이 되면서 삼성전자는 이 안에서 박스권 흐름을 계속 유지할 것 같고, 오늘 좀 코스피에서 하락을 크게 했던 게 LG전자, LG화학,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 등 LG 계열사가 조금 비교적 큰 폭의 하락을 보였고, 똑같이 삼성 SDI 등 셀 기업들이 하락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이 지수를 좀 끌고 내려왔다라고 보여지고, 그 외 종목들은 사실 코스피에서는 그렇게 큰 부담은 없어 보인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상한가를 들어간 아이진 잠시 한번 보면요, 갭을 좀 높게 떠서 갭이 상당히 좀 높게 떴어요. 갭 자체가 상당히 좀 높게 떠서 저는 대충 이 정도 구간이면 되겠다 싶어 가지고 매수를 여기다 좀 걸어 놨었는데, 시가 높게 뜨고 바로 굉장히 빨리 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얘는 매매를 하긴 했는데 조금 아쉬운 매매가 좀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볼까요? 이게 보면은 1분입니다. 1분도 채 안 됐죠. 뭐 바로 올라오는 거 시가 회복하는 거 보고 따라 붙어서 한 6% 정도 수익이 좀 발생을 했던 것 같은데, 바로 VI 들어가서 개파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때는 추가 매수로 좀 대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래까지는 분할로 좀 매수를 하고, 뭐 적당히 올라왔을 때 한 3%, 4%권에서 전량 매도를 했었는데, 이 구간에서 상한가를 굉장히 많이 풀었죠. 이거는 사실은 단기 매집의 흔적일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오후에 좀 걸어놨는데, 제 물량은 전혀 체결이 안 돼서 일단은 보유한 물량은 없이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구간에서 이제 돌파가 나올 거고 할 건데, 만약에 내일 살짝 눌린다면 눌림에서 공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금 거래대금을 약간 실린 상한가이기 때문에 한번 긍정적으로 봐볼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어제 상한가에 들어갔던 로봇주
유진 로봇이죠. 오늘도 시가가 그렇게 크게 뜨진 않았어요. 거래 대금이 얼마나 터지냐가 저는 중요하다라고 어제 말씀드렸는데 상장일에 가장 많은 거래 대금이 터졌습니다. 이때와는 또 다른 모습이죠. 이때도 거래 대금이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일단 이 윗구간에서 굉장히 많은 거래 대금이 터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윗꼬리는 이 물량 소화했을 가능성이 있겠죠. 최소한 이 물량 물린 사람들은 다 탈출할 기회를 줬다라고 보는 거예요. 누구나 여기서 매집한 사람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다시 내려왔을 때 대장주 위주로 눌림을 보면 저는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뭐 아모센스라는 종목 예를 들면 강하게 이렇게 상한가 이후에 위에서 치고 단기 과열에 들어가죠. 이 자리가 막 이런 구간들 단기과열 안 들어갔었구나. 내려왔을 때 가장 강한 종목은 쌍봉은 주고 죽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반등도 한 15% 이상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유진 로봇 위주로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로봇 관련주는 오늘 삼성 기사를 보면 오늘자 기사를 나온 거를 한번 체크만 해보면 삼성 이재용 대 LG 구강모 200조 시장서 제대로 붙는다. 자, 그렇다면 이 내용으로만 봤을 때 LG 계열 삼성의 이 로봇 사업부의 재편이 LG 그룹사에 돈이 들어갈까요? 아니면 새로운 로봇주에 돈이 들어가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새로운 로봇 쪽에 돈이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러면 로봇스타라든지 로보티즈는 아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쪽을 바라보기보다는 그냥 유진 로봇이라든지 뭐 휴림 로봇이라든지 이 번외 종목군들 위주로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LG 계열은 LG 계열인데 지금 삼성에서 안 하던 사업을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막 정식 사업부가 아니었던 거를 격상을 해서 정식 사업부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가 대거 급등이 나왔죠. 먼저 ABL 바이오 BBB 플랫폼 관련해서 굉장히 유망한 회사입니다. 조금 더 내려와서 이런 구간에서 걸리면 좋겠다라고 제가 아마 어제도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일단 반등이 나왔어요. 반등이 나왔는데 이 앞에 매물대 쉽게 돌파하지 못할 매물대가 존재를 합니다. 여기에서 힘을 모으고 갈지 아니면 다시 밀렸다 올라갈지 그거는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워낙 앞에 매물대가 많고 아직은 다 좋은데 거래량이 너무 미흡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이러한 거래 대금을 넘는 거래량이 나와야 되는데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게 좀 아쉽고요. 매드팩토 거래 대금으로 보면 네, 상장 이후에 거의 최대 매물 거래 대금이 터졌습니다. 이 구간에서 나왔던 거래 대금 거래량만큼 터졌기 때문에 거래 대금도 이때보다 많이 나왔죠. 이때는 1000억에 올라갔고 지금 2000억이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물량들 얼마 되지도 않는 이 매물들 오늘 일단은 어느 정도 소화를 했겠죠. 여기서 물린 사람도 있을 거고 여기서 물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오늘 혹은 내일까지 일정 부분 좀 기다려 보고 네, 여기서 도치 캔들의 양봉이 나온 이후에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 나오는지 체크를 하고 들어가는 게 좋지 않나. 뭐 이런 흐름에 있어서 매물 소화를 분명히 하고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매드팩토가 바닥권에서 이빨을 드러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매드팩토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매드팩토, ABL 바이오 그리고 네오이뮤텍 뭐 정식적으로 참가하는 기업들이죠. 오늘 SCM 생명과학이 사실 장중에는 저도 왜 상한가를 갔는지에 대해서 좀 정확히 몰랐는데 제넥신과의 합작사 코이뮨이 이 완전 강매를 했다라는 이슈가 이제 이 종목으로 좀 돈이 들어와서 상한가를 갔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워낙 역배열해서 올라가는 거라 그러한 재료들 또 내일이면 혈액감에 대한 학회 이슈는 묻히겠죠. 그런 부분이 내일까지 재료에서 얘는 끝나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생각이 드네요. 워낙 시가총액이 낮기 때문에
강하게 움직이는 정도로 좀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뭐 제약바이오 워낙 많이 빠져 있죠. 고점 대비해서 기본이 반토막이 아니라 뭐 4분의 1토막씩 나버렸기 때문에 마이너스 70%는 기본으로 다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종목군들이 그 정도로 제약바이오가 많이 밀렸었어요. 그런 낙폭과대에서 올라왔던 섹터라 바닥에서 굉장히 큰 반등이 좀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게임주 어제도 게임이 이슈가 있으면서 좀 약세를 보였는데 오늘까지 뭐 다른 게임주들은 많이 여전히 침체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일단 위메이드 계속 이 플랫폼을 확장하고 있는데 블록체인 기반 프롬테크 스타트업 카사에 전략적 투자를 한다라는 이슈는 저는 나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강했던 대장주의 반등을 이런 자리에서 한번 봐야 될 자리로 생각이 들고요. 위메이드는 지금 구간 정도에서는 나쁜 자리는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시장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가셔지면 대장주 위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여지고 위메이드, 게임빌, 그 다음에 컴투스 정도까지만 압축을 해서 보면 되겠죠. 컴투스도 위메이드 다음에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아주 유망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자리들 오는지 계속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넥슨 관련해서 이번 주 목요일까지 이 프로젝트 D의 알파 테스트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 구간이 마무리되면 또 쌍봉자리이기 때문에 흔히 월봉의 이런 쌍봉자리는 또 조심해야 돼요. 월봉의 쌍봉자리는. 그래서 넥슨 GT도 이제는 조심해야 될 자리고요. 왜 이런 말을 드리냐면 게임빌의 월봉의 쌍봉자리 등은 굉장히 조심해야죠. 월봉의 쌍봉자리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게임빌도 한 번 올라가면 엄청나게 올랐었는데 이번에는 두 달 만에 무려 5배를 지금 올려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가팔랐다라고 볼 수 있겠죠. 게임빌. 자, 가상화폐 관련해서 종목군들이 오늘 좀 많이 빠졌는데 종목이 희비가 좀 엇갈렸던 것 같아요. 한화 투자 증권은 신고가를 좀 만들면서 52주 신고가 말고 단기 신고가를 좀 만들면서 거의 신고가 영역까지 좀 올라왔고, 비덴트는 임시 주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좀 많이 밀렸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내일 강하게 반등이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메타버스도 사실 성장주로 엮이다 보니까 어제 대장주로 움직였던 셀바스 AI가 음봉을 좀 주고 밀렸죠. 이런 지지와 저항 구간 내려오는지 정도 봐야 될 것 같고, 마인드랩이라는 종목 상당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이런 구간들 약간 이탈이 나오는데 뭐 상장가를 크게 훼손을 않는다면 다시금 반등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고요. 덱스터 대장주죠. 일단은 덱스터 내일 별다른 이슈만 없으면 한 차례 반등 흐름이 나올 걸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간들 돌파를 해주는지, 그렇게 되면 저는 이런 구간에서 강하게 돌파 안 나오면 또 매도로 잡아야 된다 생각이 드네요. 자, 그 외에 부동산 관련된 종목군들이 있죠. 오늘 한국토지신탁이 이런 구간에서 돌파를 하면서 일단 신고가 영역에 좀 들어갔고요. 저도 이걸 돌파 매매로 좀 들어가서 반은 팔고 반은 시간 외에서 그냥 다 팔아버렸는데, 돌파로 좀 들어가서 나머지 좀 들고 있다가 보면 두 번 나눠서 샀었는데요. 들고 있다가 시간에 좀 올랐길래 전량 매도를 해 버렸습니다. MP도 사실 오늘 MBT도 같이 좀 봤었던 종목이죠. 전부 다 돌파 매매만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전부 다 돌파 매매만 진행을 해서 일단 다 시간 외에 전부 다 매도를 좀 했는데,
MBT 또한 시간에서 전부 다 매도를 했는데 지금 이쪽 섹터가 같은 NFT 안에서 제일 강하다라는 정도로 일단은 해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MBT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회사의 레벨이 올라가는 시점에 이런 박스권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 이때부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또 구간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져요. 과거 제가 티움바이오도 이런 구간에서 매매를 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앞타바이오가 그 당시에 티움보다 훨씬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이 장기 박스권을 앞타가 돌파를 하면서 앞타는 더 강하게 올라갔죠. 그렇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가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 뭐 이 구간도 기겠네요. 이런 구간들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면 신규 상장주는 굉장히 강하게 갈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MBT 계속 관심 갖고 보시는 전략 필요하겠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마지막으로 NC소프트도 많이 밀려버렸어요. 많이 밀렸는데 뭐 제가 볼 때는 70만원 아래에서는 계속 분할 매수 관점에서 지켜봐야 될 종목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떨어지면 다른 거 팔아서라도 막 옮겨가면서 조금 안전한 종목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대응하면 좋겠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어제 오늘 시장 많이 지지부진하고 어려웠습니다. 오늘도 사실 뭐 매매를 했던 종목군들 다 보자면 눌림을 들어가는 종목군들은 거의 대부분 10중 발구 손실로 좀 나왔고요. 에디슨 EV 다음에 전부 다 보면 돌파 위주로 매매를 했던 것 같아요. 이것도 얼마 안 돼 보이지만 이 구간들이 다 돌파짜리죠. 여기 이 자리에서 돌파로 전부 다 들어갔던 종목이고 또 뭘 했을까? 에코갭도 꽤 괜찮게 수익은 내고 나왔는데 보면 이 자리도 상한가 밑에 자리죠. 상한가 아래 자리에서 올라가기 전에 돌파자리 9,700원에 들어가서 이 구간 1,300원짜리 그리고 5장 눌림에 들어가서 상한가를 갈 줄 알았는데 상한가를 좀 못 가서 얘는 정리를 좀 했습니다. 지수가 안 좋은데 버텨주는 모습 자체가 워낙 강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매매했던 종목분들이 거의 대부분 수익으로 연결된 종목분들은 돌파 그리고 눌림 매매는 굉장히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눌림으로 봤던 게 카카오페이 장 막판에 이 밑으로 그러니까 첫 번째 매수 가격부터 아래로는 다 샀다가 종가에 올라올 때 전량 매도를 했는데 눌림은 생각보다 눌림의 깊이가 너무 깊어지는 게 요즘 시장의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최대한 비중을 줄이고 트레이딩에 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시장 좀 어려운 것 같다라는 느낌 많이 들기 때문에 항상 시장 조심해서 대응하셨으면 하네요.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